뉴욕 증시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가운데 FRB의 국채 매입 효과에 대한 우려마저 부각되며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1.1% 하락한 7,400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약세와 오펙의 원유 생산 감축으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7% 오른 51달러 61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총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 등 직접 고용의 55만 명, 수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재정 지출로 4만에서 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세계 경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 필요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85포인트 내린 1.1% 하락한 7,400을 기록했는데요. 금융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FRB의 국채 매입 득실을 저울질하는 분위기가 파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NH증권 김영열 연구원 불러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우선 새벽에 끝난 미 증시의 가장 주목할 점은 어제 있었던 FOMC에서의 내용 이후에 이제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효과와 또 이에 대한 기대감, 또 이에 대한 우려 등이 시장에서 어울려지면서 다소 단기적인 좀 조정 압력이 좀 커졌었던 모습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월스트리트는 이 AIG의 보너스 회수 문제 등으로 시끌시끌했지만 오히려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 또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경제지표 등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경기 모멘텀이 약화된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우려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업종별 차이에서는 그동안 급등해 왔었던 은행과 증권 업종 등이 대부분 약 9%와 8%대의 조정을 보이면서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저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제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 의견을 FRB가 내놓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값 그리고 국제 상품 가격 등 이런 물가 지표 등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일 서비스 관련 업종들 그리고 정유 관련 업종 등과 관련된 이런 상품 관련 기업들이 오늘 다소 좀 낙폭을 제한해 주는 모습을 보였던 이런 모습으로 목요일 새벽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한 것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만에 반등했는데 상품주가 역시 강세로 나타났죠. 자, 미국의 2월 경기 선행지수 어떻게 될까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그러니까 향후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이런 경기 선행성 지표들이 조금씩 회복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경기가 빨리 저점에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었지만 오히려 다시 2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좀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 선행지표가 바닥 단계에 접근해 있는 상황인 만큼 아직 이 경기 선행지표만을 가지고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란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과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와 과연 이런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와 소비의 상관성은 상당히 높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그 상방향으로 터닝을 해야 결국은 소비재에 대한 실제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가 침체 단계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단기적인 소비 경색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어제 FOMC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것을 버냉키 의장이 계속 밝혀왔었는데 네네. 결국 유동성 공급을 늘리게 된다라면 이에 또 후행적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할 가능성 자체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거진 제로 금리에 대한 선택과 앞서 어제 있었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실질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겠다라는 의견을 이미 FRB가 놓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 상반기 안에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풍부하게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과연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심리를 얼마나 자극해 줄 수 있는지,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동인을 자극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 변화 과정을 아직까지는 좀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었던 선행지수에 대한 의미를 풀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미국 주식 시장이 좀 급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약 8개월 만에 회복이죠. 향후에 더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상승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상승을 만약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뭐가 필요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하루는 다소 좀 견고한 조정을 보였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과 비교하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 및 또 기업들의 어떤 부실 기업에 대한 처리 향방과 관련된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다소 좀 견고했다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최근에 그 약 2주 사이에 이 미국 주식 시장이 약 10%가 넘는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상황과 많이 비교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시 1930년대 대공황 약 3년간의 하락 사이클에서의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당시에도 8번의 베어마켓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났을 때 평균적으로는 약 21%의 상승을 보여왔었고 네. 가장 많이 올랐었던 적이 100% 넘게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이 8개월 연속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다소 좀 투자 심리도가 바닥권에 위치해 놓여져 있고 아주 작은 호재,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걱정해왔었던 악재에 대해서 좀 해소된다라는 느낌만 나와도 조금씩은 상승하려는 계속 반복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직까지 시장은 우선 오늘의 조정으로서 다시금 약세 기조로 전환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아직까지 반등이 연장되는 가운데 견고한 조정의 움직임을 보였다. 물론 이 약세 국면의 끝에서는 다시 한 번의 조정 압력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각인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반등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의 급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FRB가 장기 국채 매입한다는 소식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어제 있었던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내용 흐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FRB에서는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달까지는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장기 국채를 매입해 주겠다라는 것은 달러를 찍어서 현재 너무 과도한 공급이 너무 넘쳐난 국채를 사주겠다라는 쪽으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달러를 찍는다는 뜻은 달러를 공급한다라는 뜻이고 이는 결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네. 명분을 만들어준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주목할 것은 달러가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원달러 환율이 너무 치솟았었기 때문에 네.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물론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명분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상품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투기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과연 이것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달러 가치 하락이 또 그렇지 못한 비달러 자산에 대한 가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자,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들을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새벽에는 이제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고용지표 등이 나왔었고 당장 이제 오늘 밤에는 주목할 만한 다소 좀 영향력 있는 경제 지표는 좀 제한되어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을 살펴봤을 때 우선 이번 주에도 기존 주택 판매가 조금씩 개선되는 내용 등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 25일에는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26일에는 4분기 실질 GDP에 대한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6%대까지의 지난 4분기의 그 경제가 후퇴했다라는
전망을 계속 내놓았었던 만큼 이것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또 시장 센티멘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뭐 미국 부실 기업들에 대한 처리 문제 때문에 다소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미뤄두었었던 경향이 있겠지만 또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다음 주 다소 좀 영향력이 있는 경제 지표 중에는 역시 4분기 미국 실질 GDP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6% 수준으로까지 후퇴한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원흉이다라 본다면 민간 소비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계속 선행성 지표 등에 대해 빨리 회복시키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침체된 경제가 또 급격하게 살아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는 우선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전망이 좀 지배한 가운데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경제 지표들과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뭐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페덱스도 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변수를 고려한 오늘의 투자 전략 끝으로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에 마치 선행한 것처럼 전일 3천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압력이 조금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1200선 돌파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미 새벽에 끝난 뉴욕 주식시장이 이미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충격을 오늘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 여부가 주목되는 부분이겠고요. 또 어제도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만큼 오늘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전체적인 시장 센티멘트와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의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주식시장 역시 단기 급등에 대한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담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반등 과정에서 반등을 주도했었던 업종 등이 은행이라든지 증권 그리고 조선업종 등과 같은 올 들어서 가장 낙폭이 컸었던 업종을 우선순위로 해서 반등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상승 기조다라고까지 단언하기란 조금 이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의 어떤 오늘에 국한된 전략을 고려한다면 우선 무리하게 금요일을 앞두고 주말을 앞두고 좀 무리한 주식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오늘에 발생되는 낙폭을 장중에 얼마나 선전하면서 만회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가운데 일정 현금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도 소폭 떨어진 금요일을 맞는 만큼 약간의 보수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FRB가 3천억 달러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금리를 내려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돈을 드디어 풀기 시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그 이번 FRB 조치에 대해서 그 FRB의 도박이라 이런 편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번 조치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그 국채 매입은 그 미 중앙은행이 제2차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란 요즘 하도 많이 나와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예. 그 한마디로 그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금리를 안정시키겠다는 건데요. 그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한계에 부딪힐 때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풀어 이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건데요.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최후의 수단은 그 중앙은행 국채를 매입하는 겁니다. 네. 그 미국의 FRB가 밝힌 그 이제 현재 국채 매입 규모는 3천억 달러지만요. 네. 이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한 가지 살펴본 것은 이 양적 완화 정책이 그 달러 가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달러로 풀게 되면은 그만큼 달러가 많이 넘쳐나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FRB가 그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그 달러 가치 하락을 용인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이 달러 가치 하락이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경우 우리 원화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겁니까? 예, 우선 그 달러 외에도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제 그 주요 국가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네. 그 통화 가치 하락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매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유럽 이런 다른 국가들도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그 시중에 돈을 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그 주요 통화국들이 그 달러가 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해서 더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재 그 보면은 한국 경제는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이 환율 효과를 톡톡히 네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원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요. 이 같은 환율 효과가 사라질 여지가 높습니다. 현재 그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요. 그 최근 들어 그 환율 하락, 그 원화 가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은 5일에는 그 1,568원에 달했거든요. 근데 10일에는 이제 다시 그 1,511원으로 하락했고요. 그 11일에는 그 1,471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또 17일에는 그 1,408원, 그리고 어제 19일이죠. 19일에는 그 1,396원으로 그 1,400원대 밑으로 하락했는데요. 미 정부가 그 달러 가치 하락에 나서면서 이 같은 환율 하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환율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나름의 환율 효과를 누리고 있었는데 글쎄요. 앞으로 환율이 조금 바뀌게 되면은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요. 그 LCD TV라든지 자동차, 뭐 이렇게 그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들이 해외에서 그 선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앵고 원저죠. 그 그렇죠. 앵고 원저로 대변되는 환율 덕에 그 수출품 가격이 싸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 자동차나 LCD TV 같은 경우는 뭐 세계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회복했고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도 하락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환율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 환율이 만약에 완만하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급격히 떨어지면은 그 수출이 위축되고요. 네. 동시에 이제 무역수지 흑자기죠. 그 오랜만에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무역수지 흑자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업계에서는요, 그 적정 환율을 원달러 기준으로 1,200원대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 환율이 하락하면서 그 1,200원대를 이렇게 원만하게 유지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력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그 반대로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관심은 이제 그 원화의 하락세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움직일지 아니면은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해도 그냥 고환율이 유지될지 네. 이 이제 환율의 향방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은 계속해서 우리 증시의 주요 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어서요. 일자리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지원 내용이 얽혀 있었는데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그 4조 9천억이죠. 그 네. 4조 9천억의 그 추경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요. 55만 개에서 60만 개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실업자가 그 92만 4천 명이 이르렀거든요. 예. 그런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이제 일자리 대책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렸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무급으로 휴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요. 그 정부가 임금의 40%를 지원하고요. 또 그 중소기업이 그 인턴 채용 시 그 최대 70%까지 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그 실업급여 예산도 그 1조 6천으로 대폭 확충하고요. 네. 또 그 중소기업 그 신규 취업자에게는 그 매달 30만 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또 그 대졸 미취업자와 시들자 등을 위해서는 총 33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오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55만 개에서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죽하면 뭐 컨틴전시 플랜이다 하는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겠습니까? 예. 지금 뭐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정부로서도 그 고육지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월 실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만 4천 명인데요. 그 3월에는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3월에는 실업자가요. 그 사상 첫 이제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올해 대학 졸업자가 예상 대학 졸업자가 56만 명인데요. 결국 이들 중 그 상당수가 이제 실업자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구직을 포기하면서요. 그 비경제 활동 인구로 그 포함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데요. 예.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번 대책에서 55만 개에서 6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중 그 3분의 1가량을 그 청년층으로 해서 할당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문제는 그 이번 대책으로 인해 만들어진 일자리 대부분이 그 계약직이나 인턴이라는 점입니다. 네. 또 일자리 대책이 없는 것보다는 그 있는 게 낫지만 그 사실 그 정부 재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는 아니라는 점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정부가 이렇게 계약직이나 인턴 위주로 그 일자리 문제를 풀어가면서요. 앞으로 또 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일자리는 착시 효과만 있지 결국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텐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규직 같은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기업들이 채용에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삼성, LG 등 그 주요 그룹들이 그 채용 계획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표하고 그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총 규모는 지난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인턴 등을 포함해서 총 규모는 지난해 큰 차이 없는데 예. 그 정규직 채용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그 기업들 입장을 보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그 무턱대고 그 신규 채용에 나서기가 어렵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도 그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니까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서는 분위기가 좀 강한데요. 네. 문제는 이제 기업들도 채용이 계약직 인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 이들 처리가 문제가 부상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이나 인턴 기간이 만료됐을 때요. 그 어떤 기준하에 어떤 평가를 거쳐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하냐가 그것인데요. 현재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플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가면은 그때 고민한다는 계획인데요. 인턴 등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 말부터 이제 되거든요. 네. 올해 말부터 이제 적잖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대부분 그 계약직 위주의 응급 처방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예. 양도 양이지만 정말 질 좋은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추경 규모도 밝혔고 동시에 구조조정 시의 손실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그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그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 주요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그 27조 원에서 29조 원이 될 것이라 했고요. 또 올해 그 세수 감소가 그 1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그 현재 시중 자금이 그 MMF 머니마켓 펀드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 단기 자금 시장 개선을 위해서 그 1년물 구체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 가지 또 이제 눈여겨보는 게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손실 분담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는 주주, 채권자, 그 경영자 등의 그 손실 분담이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구조조정, 손실부담 주체 부분이 조금 눈길을 잡고 예. 있는데요. 뭐 버든 시어링이라고도 그렇죠. 하죠. 예,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 장관의 발언을 좀 보면요,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은행에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요, 그 경영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논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대기업이나 은행을 상대로 한 구조조정은 이제 4월 이후부터 가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을 경우는 경영진을 바꾸는 것은 물론 그 부실 초래 여부도 조사해서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그 주주도 손실 분담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이 주주 손실 분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기업 부실 처리 과정에서 감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자에 따른 그 주주들의 손실도 따라야 된다는 점을 좀 밝힌 건데요.
그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현재 그 공적 자금 투입 시 경영 간섭은 최소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경영 간섭과 별개로 공적 자금 투입 시 그에 따른 어떤 손실은 경영진 주주 이런 그 책임자가 모두 떠낸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전날 호재였던 FRB의 국채 매입 소식에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결국 소폭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가 85포인트 떨어져 7,400선을 겨우겨우 지켜내는 정도였는데요. 금융주 열기도 조금 식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이 같은 요소들이 우리 증시에 오늘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